이번 달 사고뭉치 생활 속 사자성어는 낄끼빠빠입니다. 낄끼빠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끼어 들어와야 되는데 끼어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다든가, 이럴 때 센스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타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질타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끼어 들어가야 될 때 끼어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눈치 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낄끼빠빠와 같은 센스를 갖는다라는 건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끼어들어오고 또 눈치껏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다라면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손해보는 일보다는 이득을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한다라면 잘 끼어들어오고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도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역량이니 낄끼빠빠 역량 잘 갖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건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과 내가 없어도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그 상황을 내가 낄 땐가 뺄 땐가 빠질 땐가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정도로 좀 살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연습부터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더 좋은 말들을,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거,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낑겨서 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빠지게 될 거예요. 느껴지게 될 거니까 너무 생각하지 맙시다. 네, 열심히 적극적인 삶을 살자. 끝. 안녕하세요. 이번 달 사고뭉치 주제는 낄끼빠빠입니다.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타이밍 잘 잡으세요? 저는 강의를 할 때, 특히 소통 강의를 할 때는 타이밍을 잘 잡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끼끼빠빠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끼끼빠빠를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면, 어찌 보면 세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이런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끼끼빠빠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은데요. 낄끼빠빠를 잘하도록 저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평생교육에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적 포용이잖아요. 그래서 낄끼빠빠를 조금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추석이에요.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 사고뭉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낄끼빠빠 잘 하시나요? 아니, 잘 하셨나요?
보통 나의 대인관계에서 낄끼빠빠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대학을 가서 들었던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인데, 온정적 간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애정이 담긴 간섭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관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온정적 간섭에도 낄끼빠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교수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이들이 아직 유아기 때 오히려 부모의 온정적 간섭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주로 방임을 하거나, 그쵸, 허용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이 점점 커가는 시기에, 예를 들면 사춘기 때 오히려 부모의 이 온정적 간섭이 심해진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그때는 뭐 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간 관계에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낄끼빠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정적인 간섭, 그쵸? 꼭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주변에 온정적 간섭이 필요하신 분 아니면 필요하신 때도 있을 거고, 그것마저 이렇게 조금 접어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의 사자성어 낄끼빠빠 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낄끼빠빠는 여기에서 끝. 안녕. 이번 달 사고뭉치 주제는 낄끼빠빠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는 뜻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다양한 모임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있을 자리인가 없을 자리인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에게 장난스럽게 흉볼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잘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치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껏 직장 생활이나 단체 활동 없이 거의 혼자서 프리랜서 생활을 많이 했기에 여러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낄낄빠빠란 말이 저에게 해당하는 환경이 온다면 저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빠지면 안 되는 모임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발음하기 어려운 낄낄빠빠란 말이 사실 발음이 시원치 않은 저에게는 이 자리가 빠져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